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견미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견미리 씨가 굉장히 화제의 인물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견미리 씨의 둘째 딸이 바로 배우 이승기 씨와 열애를 하고 있고 열애를 뛰어넘어서 심지어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견미리 씨가 핫한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이승기 씨와 그렇게 연관이 돼 있다가 아니라 견미리 씨의 가족이 경제사범이다 라고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견미리 씨의 남편의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견미리 씨 또한 마찬가지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남편이 저런 식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고 구속까지 됐는데 아내인 견미리 씨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견미리 씨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요. 유죄 판결도 당연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들,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들 과연 견미리 씨가 남편의 그런 식의 문제와 아무 연관성이 없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견미리 씨는 태진아 씨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이 넘었죠. 그쵸? 2009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FCB12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2009년도 7월 8일에 연예인 K씨, 가수 J씨, 저게 지금 견미리 씨와 태진아 씨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 두 사람이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했다라는 게 공시가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24,000원이었던 게 145,000원 가까이로 폭등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가 조작 수법이 무엇이냐? 흔히 이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먹힐만한 테마, 연예인과 관련된 테마가 가장 이제 잘 먹히는 테마 아닙니까? 그런 테마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그 테마에 누구를 실제로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2009년도 당시에 견미리 씨가 됐건 태진아 씨가 됐건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이었습니까? 그런 연예인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주가를 갖다가 확 이제 띄워놓는 것이죠. 견미리 씨와 태진아 씨도 그런 식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견미리 태진아가 참여했다라는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몇 배 가까이 뛰니까 당연히 그런 식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때 당시에 FCB12는 뭐라고 해명을 했었냐면은, 견미리가 됐건 태진아가 됐건 그런 사람들의 보유 주식은 보호예수로 묶여있기 때문에 1년 동안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견미리 씨와 태진아 씨가 보호예수로 저런 식으로 묶여있었다라고 한다면은 1년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시점의 주가가 얼만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중간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 태진아, 견미라 씨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 있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견미리와 태진아라고 하는 유명 연예인 두 사람이 참여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게 이제 공시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주가를 몇 배 가까이 띄웠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사실인 거 아닙니까? 자, 원래 FCB12의 당시 업체명은 로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요. 이 로이라고 하는 회사는 FCB 파미셀의 우회 상장 대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미셀이 이미 상장을 했었던 로이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시도해서 증시에 진출할 것이다, 그런 식의 루머가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이런 식의 루머를 더 확산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견미리 씨와 태진아 씨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상장이 되고 난 뒤에 최고점을 찍고 난 뒤에 하락했던 것입니다. 물론 견미리 씨는 저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할 수 있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FCB12라고 하는 회사에 그냥 투자로서 그런 식으로 참여했던 것 뿐이다. 어떤 그 회사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관계했던 것도 아니라 그냥 나는 투자의 개념으로 했던 것 뿐이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당시 FCB12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씨인데요. 이 씨가 바로 견미리 씨의 남편 이용원 씨입니다. FCB12의 실소유주가 이용원 씨다 라고 하는 게 검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해 가지고 이용원 씨 측에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소유주로 인정이 되는 거, 우리가 그거를 이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분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가 실소유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했다라는 것이죠. 이용원 씨에 대한 혐의가 뭐가 있었냐? 의료 바이오 산업 투자에 쓸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해가지고 유상 증자를 했고 그 대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부채를 갚았다라는 겁니다. 이 혐의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 이용원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를 받았죠. 그렇죠? 물론 2심에서는 횡령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견미리 씨 논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누가 보든지 간에 관심을 갖고 법률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져보지 않으면 견미리 씨가 됐건 이용원 씨가 됐건 이 사람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다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빠져나갈 만한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용원 씨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또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가 조작 혐의의 대상이 됐던 회사가 바로 보타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였고요. 그 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견미리 씨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견미리 씨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견미리 씨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나는 그 회사의 공동 대주주의 지위를 획득을 했으나 회사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과연 우리가 견미리 씨를 대주주였지 회사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남편의 그런 식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견미리 씨와 이용원 씨는 부부였고요. 그리고 보타바이오의 대주주와 사내이사 관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용원 씨가 견미리 씨 명의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부당이익을 챙겼고 다른 차명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었죠. 저런 지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미리 씨가 과연 야 이거는 남편과 관련된 일이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주주와 사내이사의 관계 그리고 그냥 단순한 대주주 사내이사도 아니고 서로 부부인 그런 식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견미리 씨와 이용원 씨의 논란은 십수년 동안 정말 이어졌던 논란인데요. JU그룹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사건 중에 한 가지다라고 여겨졌던 다단계 사기 사건이었죠. 희한한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견미리 씨는 루비 등급이었고 남편 이용원 씨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등급으로 굉장히 높은 등급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견미리 씨는 JU그룹의 제휴 가맹점인 청담동의 스킨케어숍을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용원 씨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제조해서 제휴에 납품하기도 했었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견미리 씨와 관련된 논란이 3번이었습니다. 그 3번 중에 제일 처음 발생했던 게 제휴 다단계 사건이었고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하더라도 수천억 가까이가 됐었거든요. 그런 사건을 겪고 난 뒤에도 어떻게 된 것인지 몇 년에 걸쳐가지고 비슷한 논란이 2번이나 더 발생을 했다. 이거를 과연 우리가 몰랐다, 실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거 아닌가, 법에 뭔가 허점을 이용한 의도적이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들은 그냥 단순하게 견미리 씨가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산다라고 하는 사실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견미리 씨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좋은 집 그리고 그 엄청난 부가 수십만 아니 수백만 사람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